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잘 보셨나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독일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실 건데요. 바로 발음 문제입니다. 이 발음 문제에서는요. 밑줄에 똑같은 발음이 들어가 있는데 다 이렇게 이 발음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같은 발음이 되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여기 밑줄 첫 번째 밑줄 보시면은 이제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가 장음이냐 단음이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장음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강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음이 하나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모음 뒤에 자음이 하나 와야 됩니다. 그런데 태아민하고 강세가 있고 강세가 있는 모음 뒤에 자음이 하나 와서 이 보기에 있는 단어 이 발음은 바로 장음, 이의 장음이 되고요. 이에 장음이 들어간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아마에서는 강세는 물론 있지만 에하고 자음이 두 개 왔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2번에서 이는 강세가 리디시 첫 번째 음절에 있어서 얘도 강세가 없어서 탈락되었고요. 그럼 프리마에서는 강세가 있으면서 뒤에 자음 하나 왔으니까 둘 다 충족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강세는 아비투어 마지막에 강세가 있고요. 강세가 없어서 탈락했고요. 5번은 이 다음에 3개의 철자가 왔죠. 자음이 3개 와서 단음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간 단어는 바로 3번 프리마하고 이를 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강세를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 밑줄 친 낱말의 강세를 읽어볼게요. 베카라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3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3음절에 있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돼요. 1번은 아우토마트, 얘도 하나, 둘, 세 번째 강세가 있어서 얘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기차르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어서 탈락이고요. 3번 풀오버 두 번째 음절. 그 다음에 베사공은 첫 번째 음절, 게슈비스터 두 번째 음절에 있어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음에 어떤 몇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는지 잘 살펴두셔야 되고 원래 원칙상 독일어의 강세는 첫 번째 있지만 예외적인 단어들이 베크라이라든지 아우토마트이라든지 순흑탁강의 기차레를 포함해서 여러 강세가 불규칙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가는 단어들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아이가 wollen wir morgen einen Ausflug machen? 우리 내일 소풍 갈까? 그랬더니 ach schade. 안 됐다. 안타깝다. 아쉽다. Meine Tante kommt aus Bonn zu 해놓고 빈칸이 있습니다. 우리 이모가 본에서 오시는데 zu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1번은 끝 이라는 뜻이고요. 2번 하우스는 집이죠. 그 다음에 3번 farbe는 색깔이고 4번 Seite는 편이나 사이드를 이야기하죠. 쪽. 아니면 5번은 Besuch 방문인데요. 요거는 우리 이모가 끝으로 오신다 또 이상하고요. 끝으로 오신다 좀 이상하고 집으로 오신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집으로 한다 zu Hause 안 쓰고 nach Hause를 써야지 집으로 오는 게 돼서 얘도 탈락이네요. 3번 색깔로 오는 거 이상하고요. 어떤 편으로 오는 것도 이상한데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su라는 전치사와 관사 없이 besuch하고 동사는 kommen을 사용하시면 방문하러 온다, 방문하러 오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kommen 동사와 zu 빈칸에 들어갈 만한 besuch가 답이 되고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Die Zeit ist 돼 있고 das Spiel ist aus. 여기서 aus의 뜻 먼저 살펴볼 건데 이제 끝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aus만 가지고 전치사가 그냥 끝난이라는 형용사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die Firmen 이 회사들은 wollen bleiben 머물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편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머물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답에 보시면은 안하고 um이 보이는데요. 안과 중에 뭐가 답일까요? 시간이 다 되었다, 시간이 다 흘렀다라는 것은 여기 아에는 일단 시간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 하고 sein 동사를 써요. 그래서 4번하고 5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recht는 어떤 권리라는 옳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 발은 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이 공을 앞에 가지고 머물고 있어야지 어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공 앞에서 머물다라고 하면 어떤 전진하다, 나아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한다라고 만들 때 am Ball bleiben wollen 이라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말이 들어간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 문제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조금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부터 다 schiff가 나오는데 이 배가 langsam, 천천히 auf dem Meer, 그 바닷가 위에서 떠다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떠다니다 뭘 것 같으신가요?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1번 halten 동사는 뭔가를 유지하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 멈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애완동물 같은 거 나올 때 기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2번은 fahren 동사는 뭔가를 운전하거나 뭔가를 타고 가다라는 뜻. 3번은 걸려있다 또는 걸다의 뜻이 되겠죠. 4번 tragen 동사 뭔가를 착용하다,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뭔가를 작동시키다 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Sport treiben 이런 식으로 많이 수능 특강에서 사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요. den Spaß 해놓고 treiben 동사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잘 쓰지는 않지만 어떤 놀리다 라는 재미삼아서 농담을 한다든지 놀리다라는 뜻이 돼요. Spaß treiben 하면요. 놀리다인데 zu weit 너무 심하게 놀린다. 그는 이제 너무 좀 심하게 놀리고 있다. 심하게 장난치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배가 떠다닌다라는 거 또는 움직이다라는 거를 treiben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심한 비가 왔어요. Der starke Regen이 있는데 모든 이제 손님들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뭔가를 촉진시키고 빨리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treiben 동사의 뜻 중에 하나여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벤의 뜻 여러 가지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6번 살펴볼게요. 인터넷으로 바지를 보고 있어요. Hier, diese Hose ist doch schön. 이 바지 예쁘다. 그랬더니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die rote da. 저 빨간 거 말이야. ganz links. 완전 왼쪽 거. 이게 빨간 건가 봐요. Ja, die gefällt mir auch. 나도 마음에 드네. 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1번부터 해석해 볼게요. Welche meinst du? 어떤 것을 meinen 동사가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거 말하는 거냐? 답이 이게 되겠네요. 2번은 wie sehe ich darin aus? aussehen 동사는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내가 그 안에서 darin 그걸 입으면 즉 그 바지를 입으면 내가 어때 보일까?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3번은 wie findest du die Hose? 이 바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인데 빨간 거는 안 되겠죠? 4번은 wie viel kostet die Hose? 바지의 가격을 물어보고 있고요. welche Größe는 사이즈죠. 그래서 사이즈를 묻고 있는 건데 색깔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라는 1번이 답이 됩니다. 7번 해볼게요. 4번이 Kannst du mir heute beim Lernen helfen? 여기서 수거는 helfen 동사 누구에게 도움 주다 삼격 지배 동사이고 전치사는 by 삼격을 사용하죠. 뭐뭐 할 때 누구에게 도움 주다. lernen 공부할 때 도와줄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한 뒤에 heute kann ich nicht 안 된대. aber morgen 내일은 되는데 오늘 안 돼. 그러면 거절의 표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거절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1번부터 가보죠. 안기님 하면은 원래는 편안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bitte sehen은 굉장히 뜻이 많아요. 뭔가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되고요. danke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고 너무 많은 뜻들이 있는데 3번의 tut mir leid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미안. 아니면 또 실례합니다 라는 또 아니면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안해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돼. 3번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4번 einverstanden이라는 형용사는 동의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했으면 오늘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고요. nicht zu danke는 고맙다는 인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고마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8번 풀어볼게요. 아가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해놓고 ist es noch weit bis zur Post? 우체국 가는데 여기서 좀 먼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Sie können in nur 3 Minuten zu Fuß da sein. 오직이라는 말을 했어요. 3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zu Fuß, 걸어서 거기 갈 때까지 3분밖에 안 걸려. 굉장히 안 멀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1번부터 해석해보면 Ich bin fremd hier. 저 여기 처음 오는데요. 저 여기 낯선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doch라고 얘기하는 이 doch가 나올 수 있으려면 여기 질문에 부정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부정 의문문에 대한 긍정 대답이 doch이고요. Ich weiß nichts davon 하면 나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doch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데 doch는 긍정문이 된다가 nicht라는 부정어가 같이 온 것도 어색하겠죠. 모른다고 해놓고 3분밖에 안 걸린다. 또 말이 안 되고요. 3번은 Nein, sie ist ganz in der Nähe. 아니요. 그것은 굉장히 근처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sie가 뭘까요? 여기서 앞에 나온 post, 우체국이 여성이어서 우체국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먼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멀고요. 가까워요. 얘가 답이 되겠네요. 4번은 sie liegt ziemlich weit weg. ziemlich는 seher랑 똑같죠.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근데 3분밖에 걸어서 갈 수밖에 없진 않겠죠. 그래서 5번은 ja, das ist zu weit zum Laufen. 멀대요.
예, 멀어요. 그런데 zum Laufen, 걸어가기는 또는 빨리 뛰어가기에는 좀 멉니다 해놓고 3분밖에 안 걸려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3번만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9번 날씨 문제입니다. 브레멘 날씨를 물어보는데요. 어제 날씨가 어땠냐? Wie war das Wetter gestern in Bremen? 이렇게 물어보니까 den ganzen Tag bedeckt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warm 따뜻하고 nicht windig 바람은 불지 않았다. 그럼 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bedecked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줘야 될 텐데 사실은 뭔가에 덮인 이런 뜻이 있어요. 뭘로 덮여 있을까요? 구름에 덮인, 구름낀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름낀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Guten Tag, wann fängt der Film Gelbe Blume an? anfangen 동사 나와 있죠. 언제 시작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anfangen, Gelbe Blume, 노란 꽃이라는 영화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했더니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zwei Karten bitte, 티켓 2장 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언제 시작하는지 시점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3 Tage her, 3일 전에 이런 뜻이고요. für heute noch, 아직 오늘 이란 뜻이고 3번 seit 2 Tagen 이틀 전부터 지금까지 4번 in einer halben Stunde 하면은 30분 후에 in 다음에 이렇게 가까운 시간이 나타나게 되면 뭐뭐한 후에라고 해석이 돼서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티켓 2장 주세요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eine Viertelstunde lang은 15분 동안이란 뜻이니까 소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11번 가보겠습니다. Wirst du mit der Arbeit bis zum nächsten Montag fertig? 너 그 일 끝났는데 zum nächsten Montag,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일 끝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aber sicher. 여기서 aber의 뜻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확실히 끝낼 수 있지 라고 해놓고 아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dann können wir am Dienstag zusammen feiern. 그럼 우리 화요일날 파티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끝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확실히 끝낼 수 있지. 1번은 es läuft sehr gut.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laufen 동사가 뭐 달리다 빨리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가 진행된다라는 뜻도 있어서 잘 돼가고 있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2번은요. fast unmöglich, 거의 불가능해. 부정적인 얘기고요. 3번 es gibt viele Probleme, 문제가 많으면 오래 걸리겠죠. 4번 ich bin deiner Meinung 하면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네 의견이 맞다. 라고 이제 맞장구 치는 거고요. 5번은 der Chef, 우리 상사가 nicht zufrieden,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풀어보죠.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Hallo, am Samstag um 7 Uhr. 우리 토요일 7시에 mache ich eine Party. 파티를 하는데 kannst du kommen? 너도 올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Bis Samstag, 토요일에 보자. 그럼 올 수 있다고 했겠죠? 1번, ja, das geht. 에서 이 das geht 의미는 가능한이라는 뜻이어서 möglich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해. 그럼 토요일날 봐. 라는 뜻이 될 거고요. Ja, das stimmt는 네 말이 맞아. 라는 뜻이고 3번, das ist richtig. 그것이 맞다. 4번, nein, das steht mir nicht. 그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Nein, das siehst du richtig. 너 그것을 옳게 보고 있다. 답은 1번밖에 안 되네요. 13번은 읽어보죠. Autos K&B, guten Tag. 어떤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인사를 했더니 Guten Tag, mein Name ist Friedrich Meyer. 이름을 얘기했고요. Kann ich bitte mit Frau Weiss sprechen? 여기를 보니까 전화 통화하는 거구나. 정확히 아실 수가 있겠죠. 제가 Weiss 씨하고 통화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Entschuldigung,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Aber Sie telefoniert gerade. 지금 통화 중이세요. 지금 막 통화 중이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해놓고 würden Sie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natürlich. 물론이죠. Die Nummer ist 라고 번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1번 읽어보면 Bitte Frau Weiss fragen. Weiss 씨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안 되고 2번 auf meinen Anruf warten. 제 전화를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통화 중이니까 기다리면 안 되겠죠. eine andere Nummer versuchen. 지금 통화 중인데 다른 번호 줘봤자 소용이 없겠죠. Bitte Frau Weiss auf dem Handy anrufen.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할 수 있나? 인데 번호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니고요. Würden Sie mir die Nummer von Frau Weiss geben? 그러면 Weiss 씨의 번호 좀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번호는 요거입니다. 제일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14번 편지인데요. 니크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레나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Liebe Lena, endlich habe ich eine Wohnung. 드디어 내가 집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aber ohne Möbel. 근데 가구가 없어. 해놓고 Sie ist hell. 여기서 Sie는 Wohnung을 받아주겠죠. 방이 굉장히 밝아. 맞았죠? Hat zwei Zimmer. 방은 2개를 가지고 있고 Bad, 욕조가 하나 있고 eine Küche, 부엌도 있어. Ich habe ein Bett gekauft. 침대를 하나 샀대요.
Ich brauche vor allem einen Schreibtisch und einen Stuhl. 이 brauchen 동사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뭔가를 필요로 하다라는 사격주의 동사고 vor allem은 특히 이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책상이랑 의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겠네요. Wenn ich nicht mehr so viel zu tun habe, schreibe ich dir länger. 내가 만약에 가정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다면 내가 너한테 더 길게 써줄게. 지금은 할 일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구가 없는 집, 가구가 없다고 했으니까 없는 집을 구했고요. 방 2개인 것도 맞았죠. 그러면 15번 볼게요. 가비와 레온의 대화입니다. Du bist so unruhig. ruhig는 굉장히 고요하고 침착한 건데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너 되게 안절부절 못한다. 했더니 레온이 Morgen habe ich eine Prüfung in Biologie. 나 생물 시험 있는데 darin bin ich sehr schwach. schwach가 뭔가 과목이 취약한이라는 뜻으로 수능 특강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과목 내가 너무 취약하잖아. 그럼 뭐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1번 Wer ist dein Lieblingslehrer?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누구야? 내일 시험 있어. 말이 안 되고요. 2번 Worüber machst du dir Sorgen? Sorgen machen 이라는 수어가 있죠. 제기대명사 3격을 쓰고요.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걱정하다 앞에 worry버는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너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니? 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 나 생물 시험 있는데 나 그거 되게 약하잖아. 여기에 어울리겠네요. 3번 welche Fächer willst du wählen? 너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 라고 했고요. 4번 wie lange schreibst du die Prüfung? 너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험을 치르냐라는 뜻이고요. 5번 wie viele Stunden Unterricht hast du am Tag? 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수업을 하냐라는 뜻입니다. 그럼 16번 광고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Ferienwohnung, 뭔가 우리말로 치자, 우리말은 아니지만 펜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소에 대한 광고인데요. 숙소가 호숫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am Meer라고 되어 있습니다. Meer는 바다죠. 그림을 봐도 호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an der Nordsee, 부케라고 되어 있네요. 부케 근처에 있다. 물론 see라는 명사가 호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바다라는 뜻도 있는데 호수일 때는 남성, 바다일 때는 여성이에요. 근데 an der See, Nordsee라고 한 거 보니까 바닷가에 있을 거겠죠? 정지 3격에 내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호수가 아니란 얘기. 만약에 호수였다면 am See 이렇게 썼겠죠. 밑에 바닷가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기도 하고요. 예약은 5월 15일부터 받는다. 5월 15일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비스라는 말은 5월 15일까지 예약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답이 안 되겠죠. 하루 숙박비가 99유로 90센트. 여기 나오네요. pro Nacht. 하룻밤에 얘가 답이네요. 그리고 가족 단위 투숙객은 할인을 받는다. Familienurlaub라고 해서 가족 단위 투숙객이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할인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5번은 숙소에서 시내까지 10분 거리이다. bis zur Stadtmitte, 시내까지 10분 거리 맞네 했는데 mit dem Auto, 자동차를 타고. 도보로가 아니라 자차로, 차 이용해서 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Ich möchte zahlen bitte. 계산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Einen Moment, 잠시만요. Das macht 8,50 € bitte.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쥐어주고 있죠, 지금. Hier sind 10€, 10유로입니다. 해놓고 danke sehr,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1번은 stimmt so,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스름돈은 팁입니다. 잔돈은 가지세요 라는 말이니까 8유로 50센트가 나왔지만 10유로를 주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겠다. 1.5유로는 당신이 가져라. 이런 얘기가 돼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번 해석해보면요. Danke gleichfalls 하면 당신도요. 고마워요. 라는 뜻이고요. 3번은 Das macht nichts 하면은 괜찮아요. 누가 사과했을 때 이런 대답할 수 있고요. 4번 Ich bekomme schon 그럼 난 벌써 받는다 라는 뜻이고요. 5번 Ich nehme Menü 1 하면 1번 메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18번 해볼게요. 질문이 wie oft가 들어갔어요. 빈도를 물어보고 있죠. 얼마나 자주 테니스 치냐? Spielst du Tennis? 그랬더니 그러면 답이 뭐라고 들어가고 Es macht mir Spaß. 그거 정말 재밌거든. 테니스 치는 거 재밌대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Aber는 morgen früh, 아침 일찍. 이거는 빈도가 아니죠. 시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될 거고요. Dienstags und Freitags,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자주 치는 거죠. 그러면 매주 화요일이나 매주 금요일마다 빈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B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7번 nächstes Wochenende는 다음 주에 이것도 시점이죠. 다음 주에라는 시점은 안 되고 zweimal in der Woche 일주일에 2번 빈도를 나타내줬죠. 답은 4번 B, D였습니다.
19번은요, 아가 한 말 먼저 읽어볼게요. Heute Abend gehe ich ins Konzert von Marie. 마리의 콘서트를 내가 오늘 저녁에 간다. Kommst du mit? 너도 같이 갈래? Ja, gern. Wie viel Uhr sehen wir uns? 좋아,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랬더니 am besten, 가장 좋은 것은 6Uhr, 우리 6시에 만나자. 했더니 da kann ich leider nicht. 유감스럽지만 안 되겠어. 그럼 6시에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가 대답으로 kein Problem, 괜찮아. Ich kann warten.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럼 6시 이후에 만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1번부터 해석해보죠. Ich kenne sie nicht so gut. 나 그녀를 잘 몰라. 뭐 마리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하고는 상관없는 대화이고요. Auf Musik habe ich keine Lust. 나 음악은 관심이 없어. 그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아니고요. 6 Uhr fliege ich nach Spanien. 6시에 나 스페인으로 가. 그러면은 같이 가자고 했었는 안 되겠죠. 야, 게안이라고 대답했었는데. 4번, ich möchte lieber zu Hause bleiben. 이거는 거절이네요. 차라리 집에 머물고 싶어. 그럼 야, 게안이라고 또 대답을 안 했겠죠. 그럼 5번이 답일 텐데요. bis Viertel nach 6. 그럼 6시, 15분 지난 6시니까 6시 15분에 habe ich Unterricht. 그러면 6시 15분까지 나 수업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만나자. 나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답이 되겠네요. 20번 보겠습니다. 막스와 파울의 대화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파울, mir geht es schlecht.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 속이 안 좋아. 뭔가 좀 나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어디가 아플 때 이런 표현을 주로 하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ich habe Zahnschmerzen. 나 치통이 있어. Es tut mir beim Essen weh. 밥 먹을 때 아파. 그랬어요. 그랬더니 Zahnarzt,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 뭐가 문제야?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1번은 wie passt es dir? 그게 너한테 어떻게 잘 맞냐? 라는 뜻이고요. 스케줄이나 옷 사이즈 같은 게 맞느냐고 물어볼 때 passen 동사 사용합니다. 2번은 was ist mit dir los? 너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 있니? 요거 답이 될 것 같아요. 3번 was fehlt mir denn? 하면 나 어디 아프지?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는 만약에 dir를 썼다면 얘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어디 아파? Was fehlt dir? 4번은 was hast du heute vor? vorhaben 동사는요. 계획하다라는 뜻이어서 너 오늘 무슨 계획 있니? 나 치통 있어. 는 말이 안 되겠죠? 5번은 wie machst du denn das? 너 그거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니까 답은 2번 맞네요. 그러면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라는 사람이 Deutsches Internet, guten Tag. 독일 인터넷입니다. 안녕하세요. Mein Name ist Müller. 저는 뮬러이고요. Was kann ich für Sie tun?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Ben feiern hier.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해줬고요. Ich bekomme kein Internet. 인터넷이 안 돼요. Und mein Nachbar auch nicht. 제 이웃도 인터넷이 안 돼요. Ich brauche noch heute Hilfe. 그래서 오늘 중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können Sie 해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B-E-N und dann der Familienname F-A-R-Y-N 이라고 대답을 한 거 보니까 뭔가 스펠링을 대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스펠링을 대다, 철자를 대다라는 동사가 바로 buchstabieren이죠. 요거 아니면 요거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번부터 해석을 해보면 das Internet bei uns bestellen. 그러면 저희한테서 인터넷 좀 주문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2번은 ihren Nachbarn um Hilfe bitten. 인터넷이 이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웃한테 좀 부탁을 해보시겠어요? 라는 뜻이고요. 도움을 요청하시겠어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hren Computer zuerst reparieren. 컴퓨터 좀 먼저 수리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고요. 4번은 이름이 나왔는데 ihres Nachbarn. 이 Nachbarn 안 되는 건 N변화 명사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Ben이라는 사람이 Ben Farin 이 사람이 전화 건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können Sie mir bitte zuerst Ihren Namen 당신의 이름을 철자 좀 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5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22번 긴 이제 장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East Side Gallery, 갤러리에 대한 설명이네요. Die East Side Gallery ist das größte Stück der Berliner Mauer.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 East Side 갤러리는요. 베를린 장벽의 여기에 여성 입격이 나와 있어요. 베를린 장벽의 가장 큰 이제 조각이라는 뜻인데 베를린 장벽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를린 장벽의 가장 큰 부분이고 그리고 1,3km lang 1.3km에 달한다. 그 길이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Nach dem Mauerfall 여기 나와 있죠. 장벽 붕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Maler 화가들이 aus der ganzen Welt
전 세계에선 화가들이 Bilder auf diese Mauer gemalt.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대요. Viele davon, 그중 많은 사람들은 zeigen die Freude, 뭘 보여주고 있냐면 기쁨, 환희를 보여주고 있다. über den Mauerfall, 그 장벽 붕괴에 대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고요. und die neue Freiheit, 새로운 자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viele Bilder겠죠. 많은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Man kann diese Kunst frei und rund um die Uhr sehen. 사람들은 이 예술작품, 쿤스트 예술을요, 자유롭게, 그리고 rund um die Uhr 하면 24시간 내내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Heute besuchen immer mehr Touristen die Galerie unter freiem Himmel. 그래서 오늘날 점점 더 많은 immer 플러스 비교급 나오면 점점 더 많은이죠. 점점 더 많은 방문객들이, 여행객들이 이 갤러리를 unter freiem Himmel이니까 아주 자유로운 하늘 밑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글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sie ist draußen. 그것은 이 장벽을 얘기하겠죠? die Mauer니까 장벽이 바깥에 있다. 맞고요. 그렇죠? 다음에 2번, sie schließt am Abend. 저녁에 문을 닫는다? 이게 장벽이다 보니까 갤러리라고는 했지만 장벽이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3번, die Berliner Mauer ist 1,3 km lang. 이 킬로미터가 랑은 뭐였냐면 여기 조각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베를린 마워의,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의 한 조각 중에서도 가장 큰 조각이 1.3km지 전체 베를린 장벽의 1.3km는 아니었습니다. 4번, man kann sie ohne Ticket nicht besuchen. 티켓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짜의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ohne Ticket besuchen이 맞을 거고요. Ihre Bilder haben Deutsche aus aller Welt gemalt. 전 세계에서 온 독일인들이 그렸다 했는데요. 독일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화가들이니까 독일인만 그렸다고 볼 수 없으니까 답이 안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23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보미하고 태호의 대화인데요. 보미가 Trinkst du auch noch einen Tee? 너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랬더니 Dafür ist es jetzt zu spät. 지금 너무 그러기엔 늦었어. Der Bus fährt in 10 Minuten ab. abfahren 동사 보이시죠? 10분 후에 버스 출발하는 걸. Wir müssen jetzt die Beine in die Hand nehmen. in die Hand nehmen 하면 손으로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 발을 손으로 가져와야 된대요. Was meinst du damit? 그게 무슨 뜻이야? 했더니 Damit meine ich, dass wir jetzt ganz schnell laufen müssen. Wir müssen sofort los.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빨리 달려야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이 매우 빨리 달리다. 우리 지금 출발해야 돼. losgehen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빨리 달려야 돼.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네, 24번 풀어볼게요. 녹색지대, 녹색지대 가수 생각나네. Grünes Band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 녹색지대에 관한 글 한번 읽어보죠. Es gab von 1949 bis 1990 eine Grenz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1949년에서 90년까지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어떤 Grenze, 국경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죠? 동독과 서독을 나눈 국경이 있었다. An dieser Grenze, 이 국경에서는 konnten seltene Tiere und Bäume leben. 여기서 selten은 드문이라는 뜻이고요. 동식물이 아주 드물게만 살 수가 있었다. Schon 1989 hatte man die Idee für ein grünes Band. 그래서 1989년에 이미 어떤 사람이 grünes Band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Damit man die Natur in diesem Raum bewahrt. bewahren 동사 나오죠. 보존하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이 공간에서 보존할 수 있을지요.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grünes Band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라는 거고요. Hier kann man auch die Geschichte der Teilung von Deutschland kennenlernen.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역사 또한 알 수가 있대요. 독일의 분단, Teilung, 분단에 대해서 kennenlernen 하면 이제 경험하다의 뜻도 있으니까 여기에 가게 되면은 어떤 그냥 그 동식물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보존뿐만 아니라 독일의 어떤 역사에 대한 분단 역사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1번 해석해 볼게요. An der Grenze konnte man keine Tiere sehen. 그 국경에서는 사람들이 동물을 볼 수가 없었다인데 동물을 아예 볼 수 없는 건 아니고 selten, 거의 드물게 볼 수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m Jahr 1949, 1949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였네요. 1949년부터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schlug man ein grünes Band vor.
vorschlagen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습니다. 1949년에 이 녹색 지대에 대한 것을 vorschlagen, 제안했다가 아니라 1989년이 돼야 되겠죠. 3번, das grüne Band, 이 녹색 지대는 hat nichts mit Geschichte zu tun. 뭔가 nichts가 들어가 있고 zu tun haben이라는 동사가 같이 쓰이면 관련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근데 분단의 역사가 나왔었으니까 답이 안 되고요. Mit dem grünen Band, 이 녹색 지대와 함께 will man die Natur bewahren, 사람들은 자연을 보존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맞네요. 5번, an der Grenze baut man eine neue und lange Autobahn. 우리 국경에서는 사람들이 새롭고 긴 도로를 건설한다. 고속도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어떤 도시인지 약간은 조금 상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문장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Sie liegt in Österreich, 오스트리아의 도시고요. Und ist die Hauptstadt, 이게 수도죠. 오스트리아의 수도만 알고 계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Diese Stadt spielt in der Musikgeschichte eine große Rolle. Eine große Rolle spielen 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도시는 음악의 역사에서,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Zum Beispiel, 예를 들면 schrieben Johann Strauss und sein Sohn hier viele Walzer. 요한 스트라우스하고 그의 아들이 여기서 많은 왈츠를 썼다, 작곡했다. schreiben 동사의 과거, schrieb 나와 있고요. Der Donauwalzer trägt den Namen des großen Flusses in der Stadt. 그래서 도나우 왈츠라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이 이 도시에는 가장 큰 아니고 큰 강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Berühmte Leute wie Mozart, Klimt und Freud lebten auch in dieser Stadt.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누구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냐면 모차르트나 클림트나 아니면 프로이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역시 이 도시에서 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수도는 빈이죠. 베아는 스위스의 수도고요.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 뮌헨은 독일의 도시, 살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한 도시 이름이죠. 그러면 26번 강림절 달력입니다. 아드벤트칼렌더에 대한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Seit dem 19. Jahrhundert benutzt man in Deutschland Adventskalender vor Weihnachten. 19세기부터, 이게 세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세기부터 독일에서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benutzen 아드벤트칼렌더, 강림절 달력을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크리스마스 전에 사용을 합니다. Die Wartezeit, 기다리는 시간이죠. Auf dieses wichtige Fest. 그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을 heißt Advent, 강림절이라고 부른다. Am 1. Dezember beginnt der Adventskalender und er endet am 24. 이라고 했네요. 여기까지. 어쨌든 12월 1일에 시작을 한대요. 이 강림절 달력이. 그리고 24일에 끝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일 날 크리스마스니까. Der Kalender hat 24 geschlossene Türen. 24개의 geschlossen 하면 schließen 동사의 pp로 닫혀져 있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닫힌 문들을 가지고 있다. 이 달력. 여기 이렇게 살짝 문들이 보이시죠? Viele Kinder öffnen gern jeden Tag eine Tür. 매일마다 많은 아이들이 1일이 되면 1을 찾아서 이 문을 열고 2일이 되면 이렇게 찾아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문을 열고 sind froh über das kleine Geschenk dahinter.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뒤에 있는 선물을 보고 froh über, 기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19세기부터 사용한 거 맞고요.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했죠. froh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사용하는 거 맞고요. 24개의 문이 있는 것도 맞았어요. 작은 선물이 있었고요. 31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24일이 끝일 거예요. 24일까지 24일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2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은데 Wie lange hat deine Hausaufgabe gedauert? hat gedauert.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이죠. 너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그랬더니 Sie hat 2 Wochen gedauert. 2주 걸렸어.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말. alle 2 Wochen.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닌데요. 얘는 빈도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매 2주마다 격주로 라는 뜻인데 격주로 걸릴 수가 없잖아요. 소요 시간이 아니라 얘는 반복, 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 되고요. ihre 2 Wochen. 그들의 2주? 이건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되고 예대는요. 단수명사를 꾸며주는데 Wochen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keine 2 Wochen. 이건 무슨 말일까요? 2주가 채 안 걸렸다. 부정하고 있죠. 2주도 안 걸렸어. 라는 표현. 답이 되겠고요. einig는요. 몇몇의라는 뜻이어서 몇몇 2주가 걸렸다. 몇 2주는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없으면 말이 될 텐데 einige Wochen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 keine 2 Wochen. 2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A번은요. Im Restaurant gibt es viel leckeres Essen.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es gibt입니다. es gibt는 사격지배 수거이죠. 뭐뭇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격으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형용사 어미 변화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의 형용사 어미 변화 안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죠. S는요 단수 명사예요. 단수고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feel 다음에 불가산 명사 나올 때는 어미 변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feel 맞는 거고요. lecker는 근데 어미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SN 앞에 왜 ES가 붙었냐 하면은 관사 없으니까 강변하고요. SN은 중성명사고요. 에스킵트 사격지배니까 강변화 죽성 사격 어미에 S가 붙어 있습니다. Im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정지 삼격 잘 썼고요. 레스토랑은 중성명사죠. 그래서 A번은 맞았네요. B번 보시면 mit weniger Zucker schmeckt uns Kuchen nicht. 만약에 좀 설탕을 좀 덜 넣었으면은 schmeckt uns Kuchen 그 케이크 맛이 없어. 우리에게 왜 썼을까요? schmecken 삼격지배 동사고요. Kuchen이 주어겠죠. 그러면 여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Kuchen schmeckt uns nicht. 그럼 여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vinegar라는 vanish의 비교급이 있고요. 그리고 fill의 비교급인 메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 다음에 절대로 어미 변화 안 합니다. 그래서 vinegar, raw, vinegar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설탕을 조금만 넣으면 곁들이면 케이크 맛이 없어. 맞았습니다. 채번은 뭐가 틀렸나 맞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수거는 뭐냐면 앙스트하벤 수거예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인데 fu어 전치사 쓰고요. 플러스 삼격 씁니다. 앙스트하벤, fu어산 뭐뭐에 대해서 무서워하다. was fear 다음에 삼격이 나와야 되는데 prüfung은 여성이고요. 삼격 쓰려면 einer 써야지 답이 되겠죠. 답은 3번. 29번 또 옳은 것만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근데 reich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풍부한, 많이 있는 이란 뜻인데 reich 다음에는요. an 다음에 삼격 써요. 그러면 그 정원은 아주 오래된 사과나무들이 많이 풍부하게 있다라는 뜻인데 alte가 맞았는가 한번 볼게요. an까진 맞았고요. bo이면은 복수예요. 복수 삼격이면 n도 붙어야 되고요. 여기에도 복수, 삼격, 강변화음이 해줘야 되니까 alten, apfel, bo이면 해줘야지 맞겠죠. 틀렸네요. B번은 sich라는 제기도명사 나오고요. 제기대명사 나오고 sein 동사 나오고 über 나와 있어요. 그리고 über가 보통은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로 쓸 때 사격 지배를 받죠. 그리고 klar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뭐뭐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의 진짜 얼굴에 대해서 sein wahres Gesicht 보시면 Gesicht는 중성이고요. 얼굴이란 명사 중성. sein은 부정관사류니까 혼합변화할 거고 über 사격 받아서 중성 사격 혼합변화 어미 es 맞네요. 여기도 어미 변화 없는 거 맞고 4번은 답입니다. 3번은 die Kranke 그 아픈 환자 여자 환자인 것 같은데 war scharf네요. scharf auf etwas Gesunde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charf는 원래 날카로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scharf 플러스 auf 전치사가 나오고 사격 지배를 받게 되면 뭐뭐를 굉장히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원하다. 그리고 여기 etwas가 보이죠. etwas는 사물을 나타내니까 뭔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다라는 뜻이고요. etwas 다음에 auf 사격집을 받아서 이 m이 아니라 그대로 gesundes 중성 사격 어미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etwas gesundes 해주셔야지 맞고요. 틀렸고 D번은 seine Füße 그의 발들이 waren müde 피곤했다. 뭐뭐 때문에 피곤하다 müde von 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라우프는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중성이 되고요. 중성 삼격 정관사 띠 맞으니까 폼 맞았어요. 랑예는 중성 삼격 그다음에 정관사 들어가 있으니까 약변하겠네요. 약변화 중성 삼격 어미 침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n 맞죠? 답은 B하고 D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번은요. Er hat sich 여기를 잘라볼게요. 여기를 자르고 er hat sich gestellt 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다, 소개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der Polizei 그 경찰관에게라고 해서 여성 삼격을 정관사를 썼어요. 근데 그의 남자 형제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앞세웠다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이라는 사격 제기대명사도 잘 써줬고 여성 삼격 정관사도 썼고요. führ는 사격 지배인데 어미 변화도 잘 해줬죠. 맞았어요. 틀린 게 없고요. 2번 토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힐트는 할텐 동사의 과거이죠. 할텐 동사는 뭘 유지하다, 서다라는 뜻이 있는데 in schweren Zeiten 어려운 시기에 zu seiner Bekannten
그의 지인 곁에 섰다. 지인 곁에 편으로 섰다. 다가갔다. 그쪽의 편에 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bekannte 여성 명사고요. 어미 변화 n 붙은 것은 혼합 변화 여성 3격처럼 n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았네요. 4번 Es geht den meisten Müttern allein um das Glück ihrer Kinder. Es geht 다음에 3격 나오고요. 그 다음에 4격 나오면은 이 사람에게는 요게 문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에게는 오직, allein은 혼자라는 뜻도 있지만 오직의 뜻도 있어요. 오직 그들의 자식들의 행운이 문제이다. 행복이 문제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문법 보시면 복수 3격 정관사 땐, 그리고 약변화 복수 3격 en, 복삼 n 잘 붙었고요. 무터의 복수 mütter이고요. 플러스 4격 das 나왔어요. 그들의, 아이들의 라고 해서 복수 2격 어미까지 잘 맞춰줬네요. 다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독일어 수능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또 시원스쿨의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Tschüss!